민주당은 재점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방탄태세를 더 견고히 갖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인데요. 202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80석을 저희가 거머쥐었고 그리고 그때 대선 후보로 유력했던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됐었죠. 그때도 저는 이낙연 대표의 출마를 반대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당권을 가지고 가셨고 그 리스크를 다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거든요.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위인 설규다 뭐 이런 그 비판도 뭐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연임을 선언하고 출마를 하면 뭐 그런 측면으로 더 보이겠죠. 비판의 소지가 높아지겠죠. 저라면은 그런 그 당헌 당규를 건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인영 의원이 또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어떤 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그 반대편의 다른 세력 구축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태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망해도 내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뭐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의 운영이 절대 내줄 수 없죠. 과방이 절대 내줄 수 없죠. 그리고 지금 방송 3법 막 다 통과시켰고 해병령 특검법도 다시 발의도 통과시키고 지금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임위. 그리고 이제 판사 검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그거 뭐 처벌하겠다 그리고 탄핵하겠다 그러고 이제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수사하면 그것도 뭐 이제 검사들 다 뭐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수사가 특정인의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게 수사지 그 사실관계를 밝혀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슨 대담을 하고 뭐 무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수사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국민엔 안중도 없습니다. 민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어대안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끝대명입니다. 끝대명? 끝까지 대표는 이재명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 뭐 옛 친정에 대해서 디펜드를 하고 싶은 입장은 아닌데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가면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의 문제가 집약이 된 겁니다. 그걸 국힘당이 반성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일단 맞다고 보고요. 끝대명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6월 7일 날 이화영 선고가 1심이 나왔고 6월 12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6월 14일에 굉장히 격정적 토로를 해서 희대 수사 조작이라고 그러고 언론이 애완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와치독, 랩독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를 인용해서 항변을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사례들에서만큼은 언론이 애완견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격정토로 잘못된 거죠. 특히 언론에 대해서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론 전체를 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속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걸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가 언론한테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본인도 그 실수를 인정을 해서 바로 또 뭐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직 애완견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그 사과를 했는데 사과가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더 강조하셨어요. 그쵸, 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부 언론의 애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을 마치 모든 언론에 비판한 것처럼 변질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이란 표현에 대해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한 지 반나절 만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 언론학 교수가 4년 전 쓴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이란 제목의 칼럼을 공유한 건데 애완견 표현이 학계에서도 통용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약간의 수정이죠. 수정도 아니라고 보다 오히려 더 강조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 이게 볼 수도 어떻게 있겠네. 해명이 됩니까?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더 강조하고 그러면서 방송상법, 방통위법,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시겠다는 분이 그거 단독 통과시키셨습니다. 그거 모순이죠. 근데 이건 뭐 어차피 또 거부권을 이미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7일 이화영 1심 선고가 9월 26일 영장 기각되는 그 사태에 비견될 만큼 굉장히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심적인 상태 그리고 법률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6월 7일 날 이 선고는 사실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이 큰 선고였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게 이제까지 프레임은 뭐였냐면 검찰 프레임이었거든요. 검찰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이었는데 이번에 판결은 누가 낸 겁니까? 법원에서 냈단 말이에요. 판사가. 예.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보도를 언론이 했는데 지금은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가 잘못됐는지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무조건 자기 혐의를 갖다 보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판결 내용을 보도한 게 잘못됐다. 그럼 뭐 판결 내용을 이렇게 왜곡 보도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없거든요. 통으로 그냥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갖다 부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약간 독특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예전에 같으면 이 정도면 민주당 의원들, 법조인들이 다 나서서 판결문 가지고 거의 공청회나 토론회 비슷하게 막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물론 그렇게 막 공격한 것도 대법원에서 다 확정됐습니다. 잘못 없다고, 뭐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뭔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던지기만 하지 판결문 가지고 직접 나서서 누군가 나서서 막 뭐 공청회 하듯이 하는 이런 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판결문을 하나씩 뜯어보고 이거 국민들한테 알리면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지층용이에요. 저 멘트가 딱 지지층용이죠.